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미입니다. 오늘 주제는 시험장 문제풀이 스킬 2탄인데요. 제가 예전에 시험장 문제풀이 스킬 1탄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초반에는 인기가 없다가 갑자기 국가직 전후로 조회수가 역주행하기 시작했어요. 댓글로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험장 문제풀이 시뮬레이션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때 질문 많았던 거를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제가 지난 영상은 브이로그였고 지지난 영상에서 그 한국사 자료를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댓글로 요청을 하시고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상에 다시 댓글을 한 번만 더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수기로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메일을 적어주실 때 오류난 메일을 적어주셔서 반송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그 영상을 찍을 때 4월까지만 받는다고 댓글로 남겼었는데 그 이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 또 요청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취합을 해서 그 주말마다, 매주 주말마다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영상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제가 예전에 진짜 시험 풀었던 시험지가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풀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시뮬레이션 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사회면, 저는 사회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사회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OMR 준비되어 있고, 저는 샤프로 풀었었어요. 이거는 볼펜밖에 없어서 볼펜을 풀게요. OMR도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렸었죠. 일단 1회독은 그냥 풉니다. 과목 순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과목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긴장도를 높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1, 선택 2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풀었고요. 옳은 문제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문제 X 이런 식으로 해서 풀었어요. 왜냐면 이거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실제로 풀면은. 그래서 일단 풀어주는데요. 저는 1회독 때 되게 막 엄청 많이 넘겼었거든요. 제가 넘겨야 하는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넘겼던 유형들이 이런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예 모르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이러면은 일단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넘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풀다가 헷갈리는 거. 이거 푸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본다고 해서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생각을 안 하다가 다시 딱 왔을 때 띠용하고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풀다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거 다시 와서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쿨하게 넘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긴 거. 문제가 긴 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 국어 보시죠? 이거 밑줄친 말에 대한 설명을 적합한 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 한 뼘, 두 뼘 정도 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걸 다 읽어야 돼? 이러면서 심리적 압박이 되게 커서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엉뚱한 답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저는 그냥 넘겨버렸어요. 문제가 긴 거, 그냥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출에서 본 적 없는 신유형. 기출에서 사실 90% 정도 웬만한 게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신유형을 한두 개씩 이렇게 껴서 낸단 말이죠. 이 신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쉬운 문제일 경우가 높아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머나 너무 이건 뭐지? 내가 기출에서 보지 않았던 거야 하면서 내 멘탈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그냥 처음 보는 유형이네 이러면서 넘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래 취약한 유형.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일치불일치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웠어요. 쉬운 문제도 물론 많죠. 근데 되게 이렇게 말장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압박이 되면은 이 말장난에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그냥 넘겼어요. 그냥 이거는 풀다가 넘긴 게 아니라 그냥 유형을 보자마자 이거네 이러면서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ABC 순서 문제,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저는 또 특히나 국어가 되게 약했기 때문에 국어 문제일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이거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풀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 넘기는 유형인데, 이런 문제들이 제 기준으로 넘기는 유형이었는데, 이거는 모의고사 여러 번 하시면 내가 어느 문제에 시간을 많이 쏟는지, 내가 어느 유형에 약한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그냥 바로 넘겼고 이 넘기는 과정에서 확신을 가지고 넘겼어요. 다시 보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지만 지금은 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쿨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체 없이 넘겼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놓는 것 자체가 저는 멘탈 관리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참고해서 본인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넘기는 유형을 이렇게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냥 무턱대고 넘기면은 나중에 왔을 때 내가 풀었던 거나 모르는 거나 헷갈리니까 문제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풀었으면 정답을 체크하고 그냥 넘어갔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겼어요. 한 과목당 적으면 2개, 그리고 많으면 5개까지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넘기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넘겨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5과목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만 남겨놓고 풀었습니다. 1회독 때는 마킹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1회독 때는 저는 마킹을 하지 않았고요. 1회독 때 이렇게 이겠죠? 인적사항만 표시되어 있는 채로 공란이겠죠? 이제 2회독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 2회독에서 이제 이 동그라미 친 문제들만 풀어줄 거예요. 5과목 모두. 근데 이때는 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마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2회독 때 풀었다면 이렇게 체크된 거에 X 표시를 하고 만약에 못 풀었어. 이 6번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어. 그러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크게. 그러면은 눈에 확 띄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표시가 확 나기 때문에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를 해주는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이때 이 넘기는 유형 중에 1번은 안 풀었고요. 아예 모르는 개념이 등장했으면 풀 수가 없잖아요. 2번, 3번, 4번은 풀었고 5번은 안 풀었어요. 이 원래 취약한 유형은 3번째 풀 때 그냥 봤어요. 원래 취약한 유형은 내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2회독 때 풀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3회독 때로 넘기고 이렇게 컴퓨터 사인펜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방법이지 뭐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 번 연습해보시고 내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3번째로 넘기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넘기는 유형 중에 2번, 3번, 4번은 푸는 이유가 2번은 풀다가 헷갈리는 거는 또 2번째 와서 봤는데 또 헷갈려. 그러면 이거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모르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다시 봐도 몰라요. 근데 진짜 조상이 도우면은 다시 봤을 때 띵 하고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니까 그냥 내가 소거했던 거를 제외하고 그냥 풀면 돼요. 어쨌든 답은 정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3번째 이거는 문제가 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길면 문제가 굉장히 쉬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정답할 확률을 올리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기출이 없는 신유형은 이것도 신유형이면 사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2번, 3번, 4번은 풀었고 이거 1번, 5번은 안 풀었어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게 과목이 끝날 때마다 마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마킹할 때 밀려 쓸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땡 범법을 썼어요. 땡 범법. 이게 뭐냐면 저는 5개씩 끊어서 마킹을 했었거든요. OMR 보시면은 5개씩 끊어서 이렇게 줄이 거져 있어요. 5번 밑에 줄, 10번 밑에 줄 이런 식으로. 그래서 5개씩 끊어서 마킹을 해주면 헷갈릴 위험이 좀 적어요. 예를 들어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답이 2, 3, 3, 4, 1이면 입으로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중얼중얼 거리면서 마킹을 하는데 2, 3, 3, 4, 1 2, 3, 3, 4, 1 이런 식으로 마킹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모르는 문제 나왔다. 그럼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 2, 3, 3, 4, 1 4번 이거 몰라. 이거 모른다. 그러면은 2, 3, 3, 땡 1 2, 3, 3, 땡 1 땡 1 이런 식으로 되게 사소하고 되게 하찮아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회독이 끝났고요. 2회독이 끝나면 OMR 카드에는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체크된 문제들을 제외한 모든 문제가 마킹이 완료되어 있겠죠. 저는 2회독이 끝나면 한 5분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 1번이랑 5번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약한 유형들을 다 맞았거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종칠 때까지 느긋하게 보니까 일치불일치 같은 문제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A, B, C 순서 문제도 진짜 천천히 보니까 다 못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문제는 이미 다 마킹이 끝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엄청 긴장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서 저는 이 3번 푸는 방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장 3번 푸는 스킬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험이 되게 확률 게임인 것 같아요. 모든 시험은 그렇겠지만 이 시험은 진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확률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아는 건 100% 아는 거는 빠르게 풀어내고, 나머지 내가 조금 모르겠거나 헷갈리는 거는 조금 천천히 보면서 그 정답의 확률을 높여나가는 전략이에요. 되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시험장에서 막상 이렇게 OMR 카드까지 막 하려고 하면 진짜 허둥지둥 내 맘대로 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3번 푸는 방법이 저한테 정말 딱 맞아가지고 꼭 소개를 한번은 해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